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4조 관상 6효 운명론 12번째 시간으로 사조와 관상으로 푸는 늦바람의 비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남자 사주인데요. 개미년, 기미월, 계사일, 을묘시 생사주가. 그런데 이분이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이분의 전 부인, 그러니까 먼저 번에 같이 살던 부인이니까 이혼한 부인이죠. 이혼한 부인이 이분의 사주를, 즉 전 남편의 사주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 사주가 나와 같이 살던 전 남편의 사주인데 요즘 좀 이상한 낌새가 생겼다 이거죠. 자기 말도 안 듣고 사교장, 즉 뭐냐 하면 콜라텍 아니면 댄스 교습소 뭐 이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많은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혼을 했어도 이 부인은 미련이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되돌려서 좋게 좀 살게 해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찾아와서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보면 첫째 보면 계수일주가 미월에 태어났죠.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한여름 소소대서에 바로 미월에 태어나서 월에 기토가 투출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칠살격이죠. 칠살격이 되면서 이 칠살이 여기다 뿌리 내리고 여기도 뿌리 내리고 여기도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국을 이루어서 토국수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주가 뭐냐 하면 토가 너무 강하다 이거죠. 계수는 여기 하나 떠 있지만 여기서 토국수 받고 여기서 토국수 받아서 지금 있으나 마나 하죠.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도움이. 그래서 사주가 바로 자기를 생해주는 건 여기 사중에 경금이 있는데 경금 하나 속에 숨어있는 경금 몇 개 없으니까 신약하다 이거죠. 신약하고 칠살이 태왕하다. 칠살이 태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삶이 아주 고달퍼요. 삶이 고달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칠살이 저렇게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저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권투,
권투는 막 두드려 패고, 패는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권투 선수 보면 KO 됐는데 그냥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룰을 지키면서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를 하느냐 하면 뭐 태권도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그 운동하면서 하는 선수들이 진짜 참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7살이 되는 때 되면 남자들은요 군대를 가도요 아주 그 훈련이 센 공수부대 또 아니면 뭐 UDT라고 그러던가 뭐 하여간 그 굉장히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는 그런 데 가서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막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텔레비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군대 생활을 해도 쫄병들은요 가능한 상급 부대로 가야 돼요. 하급 부대로 가면요 아주 고단해요 삶이. 근데 나는 최고의 군대인 이군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 내가 근무할 때는 뭐 지금은 더 좋아졌겠지만 그때는 건물을 전부 아파트식으로 싹 지었어요. 그래서 수팀도 나와요. 옛날에는 막 그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빼치카라고 그래갖고 그 연탄 떼는 거 그거 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오광구라고 해서 이제 대구에서 보면 보급부대가 있는데 2군에다가 이제 모든 물자를 대주는 부대가 있는데 그게 오광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중사들, 상사들 이런 사람들도 수류탄 투적을 하고 그런 거 해요. 근데 우리는 사병들도 그런 거 안 해요. 사령부는, 2군 사령부는. 그래서 군대 생활은 쫄병일수록 상급 부대에 가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방부는 더 좋겠죠. 육군본부는 더 좋고. 근데 이제 나는 2군 사령부에 있었는데, 거기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말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군대 생활을 하도 신사적으로 해갖고,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매일 뭐 기합 받고 뭐 훈련을 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7살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용신을 바로 살중신경인이. 그래서 취용요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용신을 잡는 비법이 있어요. 요결. 근데 이거를 몇 개의 귀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우면, 그것을 외우면 용신이 자연적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바로 살이 강하잖아요. 살중신경. 살이 강해서, 칠살이 강해서, 칠살을 거듭거듭 봐서, 이거 거듭중자예요. 거듭중. 칠살을 거듭 봐서, 칠살을 거듭 봐서, 신경. 일주가 약해지면, 경이라는 것은 가벼울 경자니까 이게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는 뜻이에요. 일주가 약하면. 인수가 용신이다는 거죠. 의. 인수를 용신으로 써야 마땅하다. 마땅의. 그러니까 살이 강하고 일주가 약하면 인수가 용신이다 이거죠. 인수가 용신. 그래서 이 사주는 바로 살인상생격인데 인수는 여기 들어있죠.
사중의 경금이요. 경금, 정인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배우자 궁이잖아요. 배우자 궁. 배우자 궁인데, 그러니까 이 이혼한 배우자가 되레 이 사람을 걱정을 해요. 저렇게 괜히 바람을 피고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응? 56세잖아요. 저 나이 때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중신경 인의.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바로 용신이 된다. 인수가 용신이 된다. 그런데 대운이 갑인대운이 됐거든요. 갑인대운. 갑인대운이 됐으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 목은 일주가 약한데 또 일주의 기를 뺏어 가잖아요. 수의 기를 설기해 가잖아요. 설기. 그러면 더욱 약해지죠. 더욱 약해진다. 약해진다. 그러고 인수가 금인데 금이 인해 와서는 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수가 더 기운이 더 없어져서 나를 도와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신운이 지금 들어온 거죠. 기신운이 들어왔다. (56세) 갑인 대운에는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운이 갑인 대운이 들어왔는데 갑인 대운에서 갑이냐 인이냐가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되면 49세부터 이제 들어오잖아요. 갑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5년이거든요. 5년. 여기도 5년. 그러니까 49세부터 49, 50, 51, 52, 53, 53세까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는 54세부터 바로 58세까지 5년이 걸리는데 지금 인에 해당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인년이잖아요. 인이 2개가 있으니까 바로 복음이 됐죠. 반음 복음은 고금님님이라 그랬어요. 고금님님. 울 일이 생긴다 이거죠. 불상귀신. 자기 자신이 상하지 않으면, 손상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친다 이거죠. 자기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불상귀신 야손타인이라. 귀신 야손타인. 야자는 바로 또야자인데요. 또, 손상이 된다 이거죠. 타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대운에 잘못하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인년에는 바로 이 계수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합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수는 여기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요. 한쪽에서는 붙잡고 한쪽에서는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운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고 바로 인사형이 됐다 이거죠. 인오고 2개가 복음이 되고
또 사가 형이 됐다 이거죠. 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이 부인의 얘기 말 맞다나 아무리 말려도 좋은 말로 타이르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이거요. 풍육기가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나쁜 운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무인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보면 이 무인년에 이렇게 된 것은 정축년을 지나왔잖아요. 정축년에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정축년을 지나왔는데 이때는 바로 55세죠. 55세. 정축년에는 바로 충미충이 되잖아요. 충미충. 그리고 정화는 바로 개수하고 또 충이 되고. 전부 충돌이잖아요. 간충지충이죠. 천간지지가 전부 다 충을 해죠. 간충지충이 되면 나가나 집에 들어오나 서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미충이 발생하면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업 기반이 붕괴된다. 사업 기반. 이것은 바로 관살이니까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 이것도 사업. 사업. 여기는 바로, 여기에 신금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을목이 들어있죠. 을목. 요게 식신이잖아요. 식신. 이게 고객이거든요.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고객인데, 고객을 내가 고객과 매일 싸우면 장사가 되겠어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때 바로 뭐냐면 사업 기반이 붕괴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동안 잘 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막히고 일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증춤이 무너지는 시기다 이거죠. 그런 시기를 겪게 되면 사람들이 대개 뭐를 하느냐 하면 저러한 그 운이 무너지는 시기, 이런 시기 때에 바로 사교장이나 이런 데 가면 돈만 주면 여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사장님 그러잖아요. 사장님 망했었는데도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기운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때에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호술 무인년이 되면 인호술년에 사교장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인호술년은 바로 묘가 도화거든요. 묘가 도화. 도화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이 망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를 하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그러고 이제 해묘미생이거든요. 해묘미생.
해묘미 생은 인년이 되면, 인이 바로 뭐냐면 묘 앞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그래서 무인년에는 망신살이 작용을 해요. 이 망신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망신살은 이 망신살의 작용은 바로 어떤 작용이냐 하면 내부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부. 집안에서부터 망해요. 집안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한다. 망하기 시작. 그 다음에 사유축, 일주가 사유축생이잖아요. 사유축. 또 이는 사유축생으로 봤을 때 이는 바로 뭐냐면 겁살이 돼요. 이거는 겁살이에요. 겁살은, 망신살은 내부서부터 망하고, 이거는 내부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서부터 망하고 외부서부터 망하는 살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싸움이 붙어서 뭐 하고 하면 밖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타락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망신살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체면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거짓, 시비, 유혹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겁살이 또 작용하니까, 겁살은 바로 외부적으로부터 뭔가 시작되고 바로 겁살. 겁자라는 것은 바로 빼앗을 겁자거든요. 빼앗을 것. 겁을 주고 외부에서부터 빼앗아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다 손해가 나는 거죠. 손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김연년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무인년이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걱정을 해서 김연년이 되면, 이제 무인년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김연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56세, 57세죠. 이제. 57세 김연년이 되면 묘가 들어왔죠. 묘가 들어왔는데 밑에서 목이죠. 이게 목국토 하죠. 토 칠살을 극하죠. 칠살은 귀신이죠. 귀신을 극한다 이거죠. 김연년이 들어와서 목이 바로 토를 제거해서 식신제살이라고. 이런 경우를 식신제살. 식신제살하면 기토 칠살이 나를 극하지 못해요. 극하지 못해서 내가 압력을 받던 것을 거기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도한 압박이 풀리고 바로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그 부인이 하도 걱정을 해서 부인한테 그랬어요.
올해만 그렇게 넘기시고 내년에는 좀 괜찮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57세 되는 김연현 한 5월 달인가 전하는 말에 들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 풍류장에 놀러 갔고 그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던 거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주 자기 전업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한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의 관상을 보게 되면 얼굴에 보면 남편궁을 상징하는 곳이 이제 좌측이거든요. 여자의 이제 좌측 눈 옆에 어미 그 부분을 보면 색깔이 암갈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혼한 남편이지만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이 운세가 맥힌 것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궁이 어둡잖아요. 암갈색을 띠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마에 이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있잖아요. 여기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이마는 이거 어려서부터거든요. 어려서부터 인생에 굉장히 굴곡이 심했다. 삶이 순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눈꼬리, 눈 요 고리 있잖아요. 요 부분이 바로 어미, 그게 부부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가 바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관상에서도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하나 보아가지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관상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떤 점을 미래에 대한 점 그런 것을 알고 싶으면 또 육효로 점을 하면 육효는 또 주역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효사, 괴사, 상전, 단전 이런 걸 가지고 또 풀이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